삶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에서는 대학문화창달과 학내 언론의 지표가 되고자 정확한 보도와 보다 나은 방송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오후 방송으로 매주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방송은 SBS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식사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실래요의 아나운서 정하윤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곤 하는데요. 음식을 통해 여행객은 타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환자는 치유를 받기도 하며 국가는 외교의 첫걸음을 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음식들의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식사하실래요는 음식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 식당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께 음식의 역사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손님께서는 어떤 음식의 역사를 맛보게 되실까요? 어서 오세요, 손님. 저희 식당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뉴판을 보시고 음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셰프의 추천 메뉴는 제가 월요일마다 선별하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오, 마침 추천 메뉴가 짜장면이네요. 아까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짜장면을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계속 짜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실 저도 어젯밤 김씨표류기라는 영화를 보고 손님들께 맛있는 짜장면 이야기를 대접해드리고 싶어 오늘의 추천 메뉴를 정했답니다. 저도 그 영화 봤어요. 무인도에서 주인공이 애써 만든 짜장면을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김씨표류기에서 짜장면이 현대 문명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짜장면은 우리 일상 속에 평범하고도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서 빨리 짜장면의 역사를 맛보러 함께 가볼까요? 왜요? 환불 안 되는 게 있어요. 짜장면 환불은 라스베가스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어. 짜장은 간짜장 돈 좀 있음 3선 짜장 술 먹은 남다른 고추 짬뽕이죠. 변덕스런 짱깨 유저 땜에 나온 짬짜면 복짜면 탕짜면 복짜면 탕짜면 탕복밥 안 먹어봤고 앞으로 안 먹을 밥 셋 메뉴에는 만두가 오죠. 비 내리면 따끈한 우동 이 땡기고 안 땡기는 건 마파두부덮밥 아저씨 단무지 2배로 줘요. 양파는 조금 탕수육 100, 600인 자만 특정 식은 두루 좌만 골목길에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난 먹던 단무지가 반점 홍콩 반점 면에 반죽 팔도한 반죽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만점에 반점 골목길에 홍콩 반점 홍콩 반점 난 먹던 단무지가 반점 홍콩 반점 면에 반죽 팔도한 반죽 홍콩 반점 짜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범인을 잡고 수사하기 바쁜 형사 검사도, 이들을 피하기 바쁜 사람들도, 그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짜장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모습이 연출되죠.
말만 들어도 짜장면을 후루룩 입가에 묻혀가며 먹는 사람들의 모습 떠오르지 않나요? 그만큼 짜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음식이란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퀴즈. 짜장면은 중국 음식일까요? 한국 음식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즐겨 먹는다고 해도 중국 음식 아니에요? 짜장면 파는 곳을 보통 중국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실 짜장면은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 맞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짜장면은 한국 음식입니다. 중국에는 면장을 볶아 얹은 국수인 작장면이 있는데요. 차가운 면에 면장을 조금 부어 먹는 것이 중국식 짜장면이랍니다. 아, 면장은 중국식 된장인데 단맛보다 짠맛이 강한 소스예요. 이름은 비슷한데 면을 후후 불어가며 검은 춘장 소스를 듬뿍 비벼 먹는 우리 짜장면과는 정말 다른 형태네요. 그럼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한국의 짜장면 역사는 1882년 이모군란 이후 1884년 청국 조개로 인천의 중고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시작됩니다. 1890년대 중국 산둥반도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은 인천항에서 간단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춘장에 국수를 비벼 먹곤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짜장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순간입니다. 아, 인천. 짜장면이 처음 탄생한 곳이 인천 차이나타운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차이나타운은 나중에 관광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지만 인천에서 짜장면과 함께 중국 음식점이 유행한 것은 맞아요. 당시 많은 화교들은 인천에서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고 이후 전국으로 뻗어나간 그들은 우리나라 곳곳에 중국 음식점을 개업하며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조는 1905년 차이나타운에 있었던 공화춘이라고들 하는데요. 산둥성 출신의 화교 우희광은 이곳에서 짜장면이라는 이름의 메뉴를 처음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인 입맛에 맞춰 소스에 캐러멜을 넣은 춘장을 개발해 짜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짭조름한 작장면보다 단맛이 더 많이 나는 한국 짜장면으로의 변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춘장에서 단맛이 나는 것이 캐러멜 때문이었다니. 신기하네요. 공화춘이라는 이름은 편의점 짜장라면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영업하는 곳인가요? 공화춘은 1983년에 폐업했고 지금 그 자리에는 짜장면 박물관이 있어요. 개항기 인천의 화교와 짜장면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원조 짜장면집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2006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나중에 꼭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셰프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 시기부터 화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사업을 확장해 나간 것이라면 지금쯤 우리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법한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오, 예리하신데요? 사실 짜장면이 등장 이후 꾸준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일제강점기 신문을 검색해보면 짜장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1950년 즈음의 기록에서 짜장면이 다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무렵부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이후 한국인들의 열렬한 소비와 함께 화교들의 중국 음식점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수가 급감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교 단절과 같은 정치 상황,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화교들이 우리나라를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데다 한국 정부가 화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두어서 큰 사업을 벌일 수 없었던 상황 때문이었죠. 화교가 고국으로 돌아간 자리에는 그 주방의 조수로 있던 한국인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작은 식당들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요리보다는 끼니의 음식으로서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짜장면은 조금 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었습니다. 중국의 향신료 맛은 줄이고 춘장을 볶은 기름은 버려 느끼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춘장에 채소와 물 전분을 넣어서 걸쭉하게 만들고 여기에 다량의 양파를 넣어 양파의 단맛과 수분으로 짜장면이 더 달짝지근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춘장은 공장에서 대량 유통되기 시작했는데요. 면 또한 미국의 원조로 얻은 밀가루를 활용해 쉽게 만들 수 있었기에 원가는 훨씬 절감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음식점이 오늘날의 모습처럼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 누래시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상을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낮아서야 돌아가서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않았어. 다시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전 짜장면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원가가 훨씬 절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짜장면이 그렇게 저렴한 음식은 아니었나 봐요? 네, 우리나라는 가난한 시절이 있었으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까지만 해도 짜장면은 졸업식이나 어린이날 등 특별하고 기념할 만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아, 저도 초등학교 졸업식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짜장면 먹으러 갔었어요. 할머니께서 이런 날에는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땐 짜장면이 드시고 싶으신가? 했는데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 아직 사람들 인식 속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특별한 날에만 먹던 짜장면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나요? 짜장면의 인기는 배달 문화가 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외치며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한국인들에게 짜장면이 얼마나 최적의 배달 음식이었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철가방을 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을 배달하는 기사님들이 떠올라요. 맞아요. 1960년대 이전에는 판 위에 올려서 그 이후에는 음식을 감쌀 수 있는 나무 가방으로 우리가 아는 양철 가방은 바로 1970년대에 개발되었답니다. 이제 여기에 오토바이가 추가되어 짜장면은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배달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죠. 사람들이 농담으로 한국인은 배달의 민족이라고들 하는데 그 역사에 짜장면이 쭉 함께 해왔네요. 역시 짜장면이 한국 음식인 이유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700만 그릇이 팔리고 있고 이를 먹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한국인이니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밖에요. 외래 음식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100대 문화상징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중점 물가 관리 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셰프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짜장면은 상상 이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음식 같아요. 가끔 생각나는 배달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네. 기성세대들에게는 짜장면이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품의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날을 습관처럼 찾으면서도 이사를 한 날이나 빨리 식사를 해결해야 될 때 짜장면을 찾게 되는 것을 보면 짜장면은 모든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음식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솔로라 외롭다며 블랙데이에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와,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생각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함께하고 있었군요. 무엇이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더 큰 세계가 담겨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셰프의 추천 메뉴였습니다. 짜장면의 역사가 손님의 입맛에 딱 맞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식당 영업 종료하겠습니다. 식사하실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러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실래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정하윤 아나운서, 기술의 정수민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마칩니다. 수요일 플라워 레코드 시간에 다시 뵙죠.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